자, 오늘 그려볼 그림은 요거예요. 이 정신없는 건물들을 건물을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런 류의 복잡한 그림들은 장점이 있어요. 어, 구조적으로 큰 틀만 맞춰 놓으면 어, 몇 가지를 몇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제외하고 그려주셔도 눈에 잘 띄지 않고 그게 눈에 이렇게 거슬리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내가 이제 그림에서 이걸 삭제시킬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하다가 뭐 그리다가 안 되면은, 안 그려지면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그냥 아예 안 그리고 말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캐치를 잘 해놓으면 훨씬 좋아요. 근데 꼼꼼하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 스케치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시면 어쨌든 현장에서 그리는 게 좀 불가능해지고요. 적당선에서 내가 채색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생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뒤쪽에 왼쪽 옆쪽에 보이는 저 삐쭉삐쭉한 나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침엽수를 굳이 저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 나중에 이게 약간 나무 표현만 좀 해주시면 되고, 뭐 진하게 뭐 굳이 선을 그으실 필요 없고, 이제 펜이었을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 층과 층이 분리되어 있는 곳은 시멘트로 그 층과 층의 두께가 층과 층을 분리하는 각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쨌든 위층에서는 밑에 층에 바닥이 되겠고, 그러니까 위층에서는 바닥이 되겠고 아래층에서는 천장이 되는 그 층을 분리하는 그 면이 두께가 있죠. 그 두께가 있을 것을 감안하시고 그 두께를 채색하실 때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뭐 특이하게 이렇게 어, 난간 두 번 위에서 이제 3층이죠. 3층 같은 경우에는 난간이 이렇게 있고, 난간에 뭐옷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이 옷 같은 거를 흰색이니까 아무래도 모양을 저렇게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옷이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알아보지 못할 애들을 굳이 알아보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알아보지 못하는 애들은 그 알아보지 못하게 보이는 그 느낌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물론 그걸 한눈에 보고 저게 뭐다라고 알고 있으면 표현이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어, 몰라도 어차피 뭔지 모를 표현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다 완벽하게 드러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층에는 빨래대, 빨래를 걸어놓는 대나무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있죠. 저게 특징이니까 저런 건 반드시 살려주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유리창이 어, 프레임이 하얀색이죠. 이런 하얀색 프레임은 잘 살려두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여러분 어, 너무 디테일하게 막 그리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들이 여기 되게 많이 있죠. 이 자전거들도 일일이 선으로 다 자전거의 저 핸들이랑 뭐 모든 것을 그린다기보다는 안장의 위치 정도 일단 해놓으시고 뒤에 뒷바퀴 물바지라고 하죠. 물바지 위치 정도 그리고 뒷바퀴에 휘어지는 정도만 잡아두시고 나머지는 큰 라인으로만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채색을 하려면은 이거를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하면 다 못하게 됩니다. 옆에 부분 뭐 생각보다 넓어지거나 약간 사진과 좀 달라지는 부분 좁아졌거나 그런 거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내 맘대로 그려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곳에는 연결성만 잘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거기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걸 표현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구조적으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내 그림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그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그림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럴싸해 보이게. 설령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구조적으로 그게 왠지 맞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되게 돌려서 막 이렇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이제 꾸며서 그린다는 소리예요. 크게 잘라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위에 뭐 겹쳐져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이런 표현들은 지금 당장 그거를 놔도 어차피 물감이나 뭐 표현들에 의해서 겹쳐지다 보니까 그걸 막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내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장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중간 톤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들을 조금 나중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략 스케치가 다 끝났습니다. 열심히 그려야 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칠할 때 크게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크게 베이스 색과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음영 중에서 이렇게 각 덩어리들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입체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톤 조절을 해주는 것 정도까지만 하셔도 일단 어느 정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표현들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완벽한 수채화를 위한 그런 거라면은 스케치를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칠해야 될 부분과 뭐 세부적으로 막 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테크닉을 막 부려야 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나누어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표현 기법을 연구하고 좀 쉽고 되도록이면 좀 적정한 수준에서 느낌을 잘 내고 그리고 그림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지고
입체가 잘 드러나는 그 정도의 표현만 해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수준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 믿고, 일단 이 사진을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약간 그래도 음영이 많다 보니까 좀 어두워 보이잖아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저 빨래 널어놓은 거예요. 가장 크게. 2층에 그 부분이 가장 밝아 보이죠. 그냥 가장 밝아 보이는 면의 색깔들이 1번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그 위쪽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들도 그 뭐 3층에 2개 정도는 약간 1번에 가까운 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걔네들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회색이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점점점 해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늘을 먼저 좀 칠해야겠죠. 물을 좀 발라주셔도 되고 안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물을 발라주는, 그러니까 좀 번지기를 좀 많이 했을 경우에 물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날이 너무 건조하면 종이가 너무 말라버려가지고 표현하기가 조금 물이 너무 겉돈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어서 딱 발라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늘 부분을 칠하면서 혹시나 이 밑에 이 건물에 색이 칠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흘러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묻어가면 묻어가는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늘색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넉넉하게, 주변 색이 조금 더, 주변에 하늘색이 좀 번져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 이게 지금 번져 나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약간씩 번져 나가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번져 나가는 물 잘 활용을 하셔서 좀 더 독특한 느낌을 좀 내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질 때 느껴지는 그런 자연스러움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유리창이 있잖아요. 유리창은 흰색, 유리창의 프레임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 흰색 부분을 이대로 젖은 상태로 하면 라인을 남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프레임 있는 부분만 지우개라고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창문의 위치를 넉넉하게 이렇게 닦아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뾰족하게 연필처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약간 번져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층의 베이스 색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두 번째 층이 좀 어느 정도 좀 베이스 색이 만들어지죠. 여기는 이제 회색이니까. 네, 회색 표현은 또 이때는 앞에 직전에 칠해놨던 여기 벽면과 분리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예, 정확하게 좀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늘 강조해드리지만
똑같게 그릴 필요 없으십니다. 좀 더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좀 더 거친 듯한 표현도 괜찮고요. 이렇게 뭐 위에 뭐 삐져나온 것도 더 있게 좀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느낌이 줄 수 있으니까. 그 밑에는 이제 좀 진한 색의 그런 지붕이에요. 지붕 색깔은 좀 어둡죠. 어둡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쓰실 수 있는데 원하시는 색깔 만드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약간 이 굴곡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초반에는 색깔 변화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쪽에서 좀 진하게 가시고 뒤쪽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푸른색으로 한번 빼볼게요. 약간 물기는 많이 이쪽에는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 그 뒤로 뒤에 있는 벽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때에는 굳이 앞에가 얘의 어두운 면이 요 건물의 어두운 면이 여기 있고 그 뒤에가 보이고 이렇게까지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 이런 데는 편하게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물론 표현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굳이 시간을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칠해놨던 색과 번지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채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약간의 역광의 느낌을 살짝 닦아내면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밝으면인데 저 은은한 회색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잘 좀 밝게 하시는 게 좋아요. 회색이긴 하지만 빛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울룩불룩한 거는 추후에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닿게 하면 번져 올라오니까 일단은 만나지 않도록 최대한 근사치에 가지만 만나진 않도록 칠해 주시고 여기 부분에 약간의 울룩불룩한 표현들을 조금 진한 색으로 슬쩍슬쩍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요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안 됐네요. 안 됐을 땐 그냥 패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또 이제 지붕이 있죠. 이 지붕도 저 색깔을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이쪽 건물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정확하게 벽하고 끊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닿지 않게 먼저 표현을 하신 다음에 약간 이런 데 닿아도 여기는 이제 색깔이 좀 밝으니까 추후에 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하시고 옆에 있는 이 회색 처리랑 색깔이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앞부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의 느낌도 좀 나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브라운 느낌의 톤을 좀 채워주신 다음에 진해 보이지만 이게 마르면 또 흐려집니다. 이렇게 나중에 처리를 또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다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크게 톤의 색깔의 변화들만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 조끼 반짝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은 닦아 놓으시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다음 스텝을 위한 채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드러내고 뭐 그려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스텝을 위한 채색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베이스 색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게 좀 맑고 좀 색깔도 조금 더 화려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제 어두운 부분에 이런 데는 또 어둠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 부분의 표현도 좀 해볼까요? 자, 여기 부분 표현을 할 건데 문짝이 일단 회색이에요. 근데 눈을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면 문짝이 어둡고 앞에 그러니까 입을 널어놓은 게 밝고 문짝 옆에 걸려있는 저 빨래가 밝고 이렇게 밝아요. 밝은 색이고 요 안쪽에 있는 하얀색 문인지 뭔지 아무튼 문을 뭘로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색깔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어둡거든요. 그 어두움의 톤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옷자락 있는 안쪽에 빨래 걸어놓은 부분 전까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자르셔가지고 옷자락 요 옷 옆에 걸어놓은 거는 예, 하시고 여기는 붉은색 칠할 거니까 그 옆에 시멘트 색깔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면서 여기 걸려있는 옷의 모양을 잡아 놓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 여기 부분에 회색이 되어 있는 이쪽에 약간의 어두움들의 표현들을 이렇게 번지기를 좀 해주시고 이쪽도 이게 지금 진한 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쪽에도 보니까 회색이 있네요. 회색을 칠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옷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무작정 칠한다기보다는 옷의 모양을 조금만 고려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옷의 모양을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진한 색이니까 칠해줘도 괜찮겠죠. 안쪽에 창에 프레임이 있는데 창틀 프레임이 있는데 창틀 프레임도 흰색이긴 하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색깔은 아예 흰색은 없다라고 예전에 파라솔 이제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이제 좀 푸른기가 좀 돌 수 있는 그런 색들을 조금 해주시면서
모양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표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 걸려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똑같아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기 힘들어서도 힘들어서지만 굳이 공을 들여서 해도 뭐 안 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방금 칠했는데 이렇게 이대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죠. 어두운 부분 쪽에 있으니 그래도 그런 어두운 색깔들을 조금씩 해서 번질 수 있게 나중에 어차피 여기다가 그림자를 넣을 건데 그림자를 넣는다 하더라도 좀 더 이런 안쪽에 깊이 있는 표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톤 변화를 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옷, 아까 말씀드렸던 문짝하고 옷이 걸려있는 쪽에 약간 그 브라운 레드 색깔들의 벽돌이 있죠. 저 벽돌의 모양을 막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정말 하고 싶으면 나중에 자, 이 안이 복잡한데 예, 개의치 마세요. 괜찮습니다. 복잡하건 뭐 하건 그냥 예, 약간씩 뭐 좀 모양새를 좀 이렇게 뭐가 있나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콕콕 찍듯이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지금 주변을 좀 어둡게 하니까 눈에 또 확 도드라지잖아요. 그쵸? 나중에 한번 더 눌러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색이 고다기보다는 물을 많이 써서 그래요. 물을 많이 쓰고 많이 안 섞고 그리고 채도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그 색깔이 브라운 레드인데 브라운 레드에 좀 어두우니까 이것저것 섞지 않고 브라운 레드를 그냥 칠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좀 많이 써서 그렇게 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좀 어두운 색을 쓰면 되거든요. 그 위에다가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앞에 이 그림자들도 있고 옷도 막 빨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일단 잠깐 보류 하시고 여기 어떻게 꼭 생긴 걸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큰 덩어리의 느낌은 하되 주변의 모양들은 이제 각자 모양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는 배경색을 안 칠했거든요. 나중에 여기 요 복잡하게 보이는 저 뒤에 모양 이것저것 여러 개가 있어 보여요. 개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는 옆에 있는 나무로 처리하셔도 되고 빈 공간으로 놔두셔도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예, 이쪽은 다른 벽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채색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돼요. 일단 앞에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지붕도 있고 막 이렇죠. 이 기본 색은 무채색이고 뭐 여러 가지 푸른색 느낌도 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추후에 그림자를 할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림자가 닿는 면이 있어요. 그 닿는 면을 놔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단부에 밝은 색이 있어요.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면 하얀색으로 놔두시면 안 되고 저기를 이제 밝아 하얀색처럼 보여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얀색으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맑게 여기 위에 바 같은 거 여기 이제 난간이고 난간 위에 요 걸레봉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이 부분을
전체를 다 이렇게 칠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가장 밝은 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칠하시면서 여기를 단 색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얘가 약간 연두색 느낌도 살짝 넣었어요. 색 꾸연화가 살짝 있어 보이게. 밑에서 올라오니까 밑으로 잡아 당기듯이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추후에 처리를 좀 더 하셔도 돼요. 대신 오히려 색깔이 올라오지만 많이 올라오지만 않게 하시고, 여기는 요 옆에 부분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색, 빨간색 뭐 이런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밝은 회색 면인데 얘가 지금 진하고 지금 칠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여기를 좀 놔두시고, 회색 벽은 놔두시고, 옆에 있는 저 붉은 벽돌이랑 뭐 붉은 문 이런 애들을 칠해야 돼요. 그 전에 요 자전거 중간에 있는 창문 바로 밑에 회색 벽이 하나 있죠. 그 정도만 회색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는데, 요 안에 있는 자전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중에 좀 어떻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안장에 저 밝은 색이 하나 있으니까 저 안장에 밝은 색만 좀 놔두고, 나머지는 지금 진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물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딱 잘라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저희 각도 원래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높이를 줘서 기울여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나는 집이 좀 삐뚤어졌나 보죠 뭐. 우리는 같은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어떤 게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내가 그려놓은 걸 얻다가 이제 포스팅을 한다거나 하면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기울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겠죠? 이쪽 주변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무채색 계열을 먼저 변화를 주면서 발라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멋지고 약간. 이렇게 그냥 대비를 줘서 여기가 뭐가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한 표현으로 재미를 좀 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문의 색깔을 과감하게 좀, 이런 때는 제가 여기 아까 붉은색을 이렇게 좀 진하게 썼던 것처럼 이쪽에는 같은 붉은색보다는 약간 버밀리언 색으로 약간 강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문 두 개 정도는. 오른쪽은 좀 붉은색기가 도는 색깔로 좀 해주고요. 대신 너무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좀 충분히 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르면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좀 감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하면은 여기 색과 이제 같이 섞여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끝에 부분에 약간 강조를 좀 해주시고, 이제 여기 걸려있는 빨래들 안쪽에 유리창이 있잖아요. 유리창의 색깔이 조금 탁한 어두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흰색 프레임을 남겨놓은 상태로
이렇게 하는 김에 위쪽에 있는 유리창들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실제로 쟤는 저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굳이 저거를 저렇게 보이는 걸 꼭 저렇게 그리려고만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가자고요. 그림자를 넣어주기 전에 문짝을 칠해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뭔가 이제 크게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지 않나요? 옆에 부분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안 그리시는 부분들이 많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꼭 그려야 된다면 나무 표현을 해주시고, 좀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진한 색을 살짝만. 자, 유리창을 하다 말았으니까 밑에 면의 유리창도 채색을 좀 해볼게요. 이 부분. 여기가 좀 번져 나왔으니까 여기는 좀 칼처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자니까. 짱 물 묻혀서 비빈 다음에 짠. 이쪽은 이렇게 그냥 어둠의 느낌으로 무엇이 있다라고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 좀 진한 색을, 어둡고 진한 색을 만드셔서, 뭐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 이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뭔가 자꾸 그려야 되고, 그리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그리고 그걸 또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수들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내 실력이 또 뽀록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안 그립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여기 부분에 그림자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생기는 그림자가 있어야겠죠. 이쪽에 뭔가 박스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 그림자가 사진상에는 보이는데 우리 뭐안 그렸으니까 굳이 그것까지 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오면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단계 내려와서 이거보다 좀 낮게 그림자가 시작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림자 처리가 되니까 빛이 쨍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림자들이 연결되어서 빛이 연결되고 그림자가 연결되어야 빛이 들어오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갑자기 여기는 그림자가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만 뿅 하고 나타나면 그것도 어색하거든요. 연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로 왔던 그림자가 있다는 소리는 그 밑에 이제 볼록 튀어나왔다는 소리니까 이 튀어나온 밑면에는 어두운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위에도 이런 애가 하나 있죠. 나중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나무 판을 대고 나무를 대서 만든 거니까 그 틈을 표현도 추후에 해주면은 확실히 또 입체감이 더 살아납니다. 여기 그림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중에 자전거가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림자를 좀 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아까 만들어 놓은 색깔 같이 요거와 똑같은 느낌으로 잘라주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거랑 같이 연결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림자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밑에는 여기면은 얘보다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진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서 조금만 물기를 빼면서 이게 그림자처럼만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표현만 되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자 남겨두시고 이 안쪽으로 그림자 좀 지나가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알록달록하죠. 그림자가 이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음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좀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입을 널어놓은 거 표현들을 일단 주변에 없는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데 원래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림자를 이렇게 여기에 이제 널어놓은 거에 대한 그림자가 이 벽면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위쪽에도 이것과 연결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열심히 그린다고 했는데 또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또 그렇게 되네요.
이것도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구름 모양이 있구나 이런 느낌만 좀 들게. 저쪽도 이제 그림자가 크게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칠해놨던 색깔들이 저기와 좀 비슷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색깔이야 내가 한들 저거랑 똑같이 나오겠냐고요.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만 가면 되니까. 대신에 그림자의 느낌을 크림슨 레이크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쪽에 보라기가 살짝 돌게. 여기는 뭐 그 난간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난간 같은 거를 먼저 그리시기보다는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아직 젖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리면 또 번지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 부분에 그림자들이 크게 이렇게 있는 지나가고 있는데 이 그림자들을 활용해서 요 난간의 끝부분이 경계가 어딘지를 조금 보여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부분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아주 미세하게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처리를 하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쉬움은 있으나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